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방송을 하고, 토, 일, 월, 그리고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 아침 되면은 약간의 금단 현상이 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뵙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예, 그렇지만, 월요일은 저한테는 굉장히 또 많은 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뭐 방송 준비를 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또 제가, 예를 들면 원고를 쓴다든지, 예, 그런 작성하는 일 때문에, 온전하게 일을 볼 수 있는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방송 준비하기 전에 아침에 4시에 일어납니다. 꼭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4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를 해야 차분하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충분하게 사전 준비를 하고, 물론 뭐 대부분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전날 대부분 다 준비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또 점검하고 또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쭉 이렇게 저렇게 원고를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2012년에 천안함은 자초입니다 책을 2012년에 냈는데 벌써 뭐 9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정리해서 하나 내려고 책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또 천안함 이야기에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형태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원고를 확 갈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점에서부터 다시 또 손을 좀 보고 있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일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더니, 영상 밑에 이제 댓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 대표도 일상이 있었군요. 라는 댓글이 참 와닿습니다. 저한테도 일상이 있다는 게 늘, 그렇게 느껴지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또 일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김두현님, 댓글로, 천안함 용사, 내연사로 근무했던, 예, 자랑스러운 후배, 예, 그 정종률 상사, 재수 씨가 암투병 중 별세했다는 그 내용 이제 말씀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님께서 또 우리 스패너 역할을 맡아주시는데, 약간 오해를 좀 하셨는데, 우리 김두현님은 또 천안함을 타셨던 분이세요. 또 해군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마음, 예, 또 함께 있었던 그 동료에 대한 마음이, 예,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리 몽실이 할배님, 차기와 차차기까지 민주당이 정상적인 집권을 한다면 공무원들도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말씀 주셨는데, 차기, 차차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 간단합니다. 천안함 진실이 드러나면 향후 50년 동안 사실은 뭐 소멸입니다. 저쪽 수구 집단은 소멸입니다. 그걸 이제 수치상으로 나타내자면 향후 50년 동안 정권 잡을 생각을 못한다. 정권 잡지 못한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만은 그 전에 환경 자체가 변합니다. 저 집단은 소멸합니다. 예. 어디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민주정부, 지금 현재 우리가 개혁정부 민주 세력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개혁 세력,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진보적인 형태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현재 민주당은 그때쯤 가면은 지금 저쪽 수구들 그쪽으로 쫙 그냥 오히려, 예, 오른쪽으로 오히려 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래지에이터님, 지난주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예, 또 노회찬, 또 뭐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빈달님 그런 말씀 주셨어요. 빈달님, 예, 오세훈이는 자기 사람 챙기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건지, 그 말씀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쪽 그 세력 사람들은 자기 사람 챙기는 거는 참 잘합니다. 근데 자기 사람 잘 챙기는 것이 어떤 의리 있는, 또는 뭐 그런 밀고 당기는, 이게 잘 끌어주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상 부패, 부정부패의 고리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조직이다 보니 반드시 어떠한 반대급부를 챙겨주고요. 첫째는. 그 다음은 나눠 먹는 구조가 철저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그거를 갖게 됐을 때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전부 공범각계로 엮이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납도 참 잘 되고요. 그 다음 내려가는 것도 참 잘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보는 수만은 없는 건 알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챙겨주고 끌어주고 하는 데에는 그런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패고리의 연결고리. 네, 그래서 10개를 가지고 오면 자기가 5개를 가지더라도 5개를 5사람한테 나눠주는, 예, 그래야지 찍소리 안 하고 나중에 딴소리 안 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뒤통수 안 때리고 그런 데 아주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쪽에는 또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쪽은 워낙 맑아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또 그런 하다 보니 아예 정말로 챙겨주고 정말 위해줘야 될 것조차도 방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 라는 거 하는 식으로 묻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심정이 우리 빈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는 자기 사람 잘 챙겨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점,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님, 뉴스타파 최승호보다 열린공간TV 강진구 기자와 함께 하는 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래요. 경향신문이 참 애매한데, 경향신문은, 거기에 굉장히 이제 편집을 하셨던 대기자분 말씀에 의하면, 왜 색깔이 참 애매하다. 어떤 쪽은 뭐 거의 수구 꼴통에 가까운 사람 편집장도 그렇습니다. 논설 쪽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기자들 중에는 상당히 또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기자가 같이 어떻게 한 공간에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 도대체 색깔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자기 쪼대로 쓴다.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재용님, 저보고 그랬습니다. 저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언제 봐도 정의롭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설하고 평론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 자체로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최고의 평론가는 아닙니다. 많이 또 너무 오랫동안 한 사건에 집중하다 보니 색깔도 조금 바랬고요. 앞으로도 공부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아님 지난주에 잠깐 들려드렸던 음악 위대한 약속,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걸,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위대한 약속이라는 곡에 내겐 마음의 위안이고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라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하나도 모르면서 둘을 알려고 하는 사랑도 믿음도 떠나간다. 세상 살면서 힘이야 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가사가 위대한 약속이라는 곡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사실 벼랑 끝에 서보면 안다는 말은 여러 차례 저는 겪어봤습니다만 아무튼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상철TV 아침 일찍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김 변호사님, 오랜만에 댓글 주셨어요. 화이팅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 서울 잠깐 갑니다. 잠깐 낮에 차라도 하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두현님, 전자공학도라서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카시오 FX 750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자공학도라서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럼이랑 색소폰 하신다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참 맑다는 말씀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사색을 하고 음악 속에 어떤 철학적인 또 사실 뭐 가사가 있는 음악에서는 그 가사가 사랑, 뭐 때로는 이별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또 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내면에 깊숙한 사실은 뭐 우리 머리보다는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그죠? 가슴에. 저도 대학 우리 김두현님은 드럼, 색소폰 뭐 하실 수 있다 했지만 전 대학 다닐 때 그룹 사운드 하면서 키보드, 전자올게 키보드를 했고요. 기타는 세컨 기타 정도 칩니다. 뭐, 퍼스트 기타처럼 잘 치지는 못하고요.
우리 언제 한번, 저도 이제, 조그마한 하나, 그런 거 만들어서 뜻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연주를 하고 좀 그러고 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한번 다음에 한번 우리 김대님 만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달님 전사실로 갔으면 새로운 세상 주역이 됐겠지만, 신선장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예. 그래도 전산으로 한 10년 동안 전산 실장까지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전산밥을 좀 먹긴 먹었습니다. 예. 클레어 제이님, 골프도 제가 테니스 좋아한다 그러니까 골프도 공 맞는 소리 죽입니다. 딱, 그죠? 골프 공 맞는 소리. 제가 전혀 못 치는 건 아닌데 꽤 오래 전부터 골프는 손을 놨습니다. 첫째는 비용의 문제. 둘째는 시간의 문제. 또 어떤 면에서는 골프가 참 좋은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운동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뒤에 또 식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예. 예, 우리 유마이콜님, 제가 이제 테니스 이야기하고 또 함께 또 했던 분들의 말씀하니까, 장류의, 멤버 유지를 위한 호객,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이 100명입니다. 더 추가로 또 들어갈 공간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연령으로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83살, 올해 84시십니다. 84신 분이 아직도 테니스를 칩니다. 저는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예, 20일 크로스포그님,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흥동입니다. 바로 옆 동네, 저 칠산마을, 그쪽 옆에 옆 동네가 흥동인데, 거기 사신답니다. 조만간에, 여름 가기 전에, 예, 여기, 장류 계곡에서 막걸리 한 잔, 예. 스테파노님, 건강해 보여줬습니다. 예, 하고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2018년에 항암 치료도 5년 동안 다 잘 지켜서 완치 판정도 받았고요. 예, 건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 예. 지난주에 제가 인민사민처벌법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인민사민처벌법. 그래서 반인륜적인, 예,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멘트를 했더니 댓글이 장난이 아니게 그냥 쫙 붙은 겁니다. 지난주 방송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댓글이 50몇 개 이렇게 달렸지만 실제로 거기는 한 10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제가 댓글 정리를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유튜브에서 댓글에서 하도 이제 저쪽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 같은 멘트들을 날리니까 우리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서로 활동을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댓글을 보니까 너무 그냥 그렇더라. 그래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 댓글 관리 기능을 좀 달라고 해서 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스패너 그 역할을 드렸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 댓글들이 왜 저 사람들이 그 글에 유독 와서 막 경기를 일으키듯이 그 난리를 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민사민처벌법 제안에 대해서 수구 집단이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래서 인, 민, 사, 민 그래서 반인륜적, 반민주적, 반사회적, 반민족적인 행위, 그러한 정치 행위를 한 집단에 대해서 그 정치 집단에 대한 해체, 그리고 그 소속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니 저 사람들이 난리치는 데는 핵심을 찔러버렸기 때문이죠. 예,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80년 광주를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들의 행위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입니까?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야만적인 그런 행위가 80년 우리 광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1980년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면 그죠? 예.
그런 사건들 조만간 또 하나하나 차례차례 밝혀질 것이고요. 천안함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이 밝혀지는 것이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난리를 치는 겁니다. 2010년에 천안함 조작 사건이나 2014년 세월호 참사, 해난 사고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속에 들어있는 저들이 야만성,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건이 모든 이슈를 덮도록 유도하고 만들었던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위, 이러한 그들의 비인간성, 광기, 소시오패스적 야만성의 속살이 드러날 것에 대한 집단적인 두려움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으며 총칼을 가지고 같은 국민에 들이댈 수가 있으며, 그죠?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정치 집단이 지금까지 버젓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면서 한나라에서 새누리에서 그죠? 무슨 뭘 창조하니 미래를 창조하니 지금 국민의 어쩌고 그렇게 해서 껍데기만 바꿔가면서 그들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환경 자체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반사회적이냐, 반인륜적이냐, 반민주적이냐, 반민족적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그 판단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치 해산을 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러한 곳에 속해 있었던 정치인들은 사라져야죠. 그렇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탁 짚어버렸더니 그냥 빠르륵 하고 그냥 광기가 들려가지고 막 와서 댓글을 달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먼 데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